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도로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겸임 교수와 함께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그리고 겨울철 차량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날씨가 계속해서 이제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는 블랙아이스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보통 블랙아이스 그러면 말 그대로 검은 얼음이죠. 네. 검은 얼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고요. 이게 이제 도로 표면에 살 얼음하고 같이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매우 얇은 얼음막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아스팔트 도로 틈 사이에 스며든 눈하고 그러니까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매연이나 먼지랑 같이 엉켜가지고 검게 얼어붙는 현상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아이스라는 이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얼음이어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이게 결빙도로가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한번 미끄러지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끄럽냐면 우리가 보통 마른 노면 대비해서 블랙아이스 도로가 대략 한 14배 정도 미끄럽고요. 우리가 가끔 이제 눈 쌓인 길도 미끄럽다고 하잖아요. 그 눈 쌓인 길보다 6배 정도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이 16.1%인데 이게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5%에 무려 11배나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결빙 아닌 때보다도 3.4배가 높고요.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네. 기본적으로 제어 자체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 접촉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접촉사고 난 이후에 후속 차량도 제어가 어려우니까 네. 그대로 고속에서 추돌하는 2차 사고까지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선고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앞서서 30년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1심에서 23년형을 구형했다는 선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가 일반 시내 도로보다는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더 어렵죠. 왜냐하면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미끄러진 구간을 살짝 만나서 조금만 중심이 잃게 돼도 그만큼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가 높다 보니까 미끄러짐도 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가끔 우리가 교량이 있잖아요. 그 교량에 지열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다리 위에가 얼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항상 속도를 좀 저속으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내 도로보다도 상대적인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잖아요. 네. 아이스니까 영하의 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위가 살 얼음이 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내도로 구간에서도 그늘이 진 곳이라든가 또는 무언가 잘 해가 지지 않는 곳, 들어오지 않는 곳은 상당히 그 얼음이 잘 녹지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구간도 시간이나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심야, 그다음에 새벽 이렇게 해가 들지 않는 시간대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디가 결빙도로인지 위험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네.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비췄을 때 네. 도로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어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의 몇 메타 지점에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운전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결국은 운전자에게 상당히 주의가 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겨울철에 미끄러진 교통사고의 대략 한 30%가 이 블랙아이스 사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어떻게 하면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블랙아이스 그런 도로에 진입을 했고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부분도 봤다면 진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네. 이제 문제는 본인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해가지고 자칫 차가 미끄러지는 걸 몸으로 느꼈을 때 과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느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스티어링 휠도 왼쪽으로 같이 방향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반대로 돌려주면 무게 중심은 이미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 앞에 있는 조향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뱅글뱅글 돕니다. 더 회전을 오히려 가속시키는 결과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좀 틀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됩니다. 한 번 밟으면은 그대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펌핑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번 나눠서 밟아주는 것이 상당히 제동할 때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급브레이크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여러 번 나눠서 밟아주기를 항상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나눠서 밟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에 또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눈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눈길에 제설용으로 염화칼슘 등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염화칼슘도 수분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화칼슘도 기온이 낮으면 도로 표면에 이렇게 있다가 기온이 낮을 때 다시 같이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 현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염화칼슘도 상당히 미끄럽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 위에, 즉 도로 위에 수분이 남아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겨울에는 계속 수분이 있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야간에, 즉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블랙아이스 위험이 늘 상존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또 눈이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도로에서 머무는 기간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떤 거를 조금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방하는 건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를 좀 쓰기가 권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구간에는 물론 진입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제 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갇힐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 진입을 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연료 정도는 가득 채우고 주행하기를 보통 권장이 되죠. 왜냐하면 가다가 넣어야지라고 했다가 중간에 네. 길이 막히거나 또는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끊기면 오히려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같은 경우도 출발하기 전에 가득 채우기 권고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네네. 같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스노우 체인은 폭설인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노우 체인을 가지고 블랙아이스까지 내가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스노우 체인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게 안심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미끄러운 길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네. 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한 거죠. 네, 요즘에 보면은 저런 체인 말고도 뿌리는 스프레이 스프레이 같은 체인도 것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스프레이 됩니까? 체인은 차가 미끄러워서 일시적으로 탈출이 어려울 때 살짝 도움은 됩니다만 네. 이거 뿌렸다 그래서 내가 30분, 1시간 장거리 주행이 괜찮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사건 사고 소식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네. 과연 이것을 운전자 잘못으로만 여길 수 있는지 이런 논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에 대한 부실이면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관리 주체가 이 도로의 결빙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예측력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데 여기에는 결빙이 있을 수 있다. 네. 즉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거를 운전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시스템. 즉 우리가 블랙아이스 예고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네. 도로관리 주체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좀 지우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운전자로 하여금
좀 안심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책임을 좀 가하게 되면은 도로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도 블랙아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뭐 어. 열선을 깐다든가 이제 네. 이런 장치들이 뒤따라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겸임 교수와 함께 블랙아이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